정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재미있게 무릎을 탁 치게 예리하게 분석해주는 시간입니다. 자,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궐선거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배추도사란 이 닉네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 다 갖다 붙이시네요. 네. 예. YTN의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배추도사님. 네. 먼저 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로 이제 선택되는데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네 글자입니다. LH 사태. 예. 이 LH 사태로 이 보수 쪽으로 중도층이 옮겨간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쪽으로 중도층이 옮겨갔고 정권 심판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LH 사태로 인한 정치적 반사이익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결집됐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세훈 후보는 LH 사태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박영선 후보는 하락세, 안철수 후보는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지지율에 안 후보를 이기는 가장 큰 배경은 상승세를 만들어준 LH 사태로 분석됩니다. LH 사태. 우리 한글로 보면 내 사태. 예.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 한보선 앵커의 예능감이 정말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요. 예. 네. 배추도사님하고 이제 좀 진행하려면 제가 좀 맞춰야 돼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대결. 자, 최근 판세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된 결과를 분석해드리면 리얼미터가 YTN, TBS 의뢰로 지난 20일, 2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았는데요.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의 대결입니다. 오세훈 48.9%, 박영선 29.2%로 오세훈 후보가 약 20%포인트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 단일화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방송 3사의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조사도 있었거든요. 서울시장 방송 3사 보궐선거 조사보다도 더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 단일화의 효과인지 또 이제 단일화 이후에 조사된 결과를 봐야 될 텐데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가장 먼저 등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처음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요? 네네. 바로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입니다. 근데 허경영 후보가 왜 나는 여론조사에 포함 안 시켜주냐? 가장 먼저 등록하고. 불호령을 내질렀는데 이번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다음이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1.8%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제외하고는 1%를 넘는 유일한 후보가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입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그러면 다른 후보들 이름이 1%도 안 됩니다. 하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이거는. 그래, 이 양강 대결 구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13명의 후보 중에서 2명 후보에게만 집중되는 결과인데 그래도 허경영 후보는 소원풀이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이야,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영선 후보 지지하는 유권자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영선 후보가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진보층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화이트 칼라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 그치는 상황이거든요. 외연 확대가 안 된다. 중도층이나 또 가정주부나 이렇게 또 외연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장 박영선 후보의 고민입니다. 이 다핵도시 21번도 이야기했고 수직정원도 이야기했고 서울 25개구 맞춤형 공약도 내놓는데 잘 이것이 전달되지는 않는 결과가 보이는데 LH 사태 이후에 중도층이나 무당층 쪽으로 외연 확대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민으로 보입니다. 여성표도 보름 전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탈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과연 이 여성표를 어떻게 잡을지도. 왜냐하면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성 지지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여성표가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 지지하는 유권자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세훈 후보 지지가 원래부터 이들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었느냐 아니면 LH 사태 이후에 정부에 대한 실망, 이 평가가 오세훈 후보 쪽으로 몰려간 것이냐, 네. 좀 그 해석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수층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또 모든 서울의 모든 권역에서 오세훈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자영업층, 또 가정주부층을 비롯해서 예. 학생층 지지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H 사태 여파로 대통령 부정평가층 상당수가 야당 쪽으로 가면서 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4월 7일 또 4월 이 사전 투표일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또 타격을 받느냐가 오세훈 후보로도 앞으로 선거운동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 오 후보 쪽으로 좀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 그럼 네. 이번 그 선거에 중요한 항상 그 강조하시는요. 네. 배추 도사님께서 50대와 서울 서남권 표심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세 글자로 요약하면 오서방입니다. 예. 자, 오는 50대. 예. 이거 항보선 앵커가 개발해 주신 겁니다. 아, 네. 오. 예. 네. 출처는 분명하게 해야 되면 예. 오 50대. 네. 서쪽입니다. 서남권. 네. 예. 방은 부동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50대 서남권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정합니다.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연령대로 보면은 40대는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예. 그다음에 60세 이상은 무려 압도적으로 70.2%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예. 문제는 50대입니다. 50대가 보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팽팽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오세훈 54.9%, 박영선 26.2%, 50대에서 기울어진 것이 결정적입니다. 역시 50대가 이번 선거를 좌우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겠고 지역별로 가봅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의 강북, 강남, 동쪽, 서쪽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서남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강서, 양천, 금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입니다. 왜 중요하냐? 여기 구로가 있습니다. 구로구가 바로 박영선 후보의 전 지역구였던 것인 만큼 이 지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쫓아가는 박영선 후보의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시 경계를 넘어서면 뭐가 있느냐? 광명과 그리고 시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지역도 부동산 영향을 받는데 자, 한 지역만 더 봅니다. 양천구. 양천구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의 자, 전체 투표 결과와 가장 비슷하게 나오는 지역이 양천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남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오, 서, 방, 방, 부동산, 50대, 서쪽이 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지역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당연히요. 네, 이 지지율 말씀드리기 전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의 언급량이 많느냐, 많이 언급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는데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가동을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이 언급량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앞으로 가져다 줄지 이해찬 전 총리는 여론조사와는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를 예측할 때 빅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이 언급량이 비슷한 것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관도는 뭐가 높은지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의 죄송합니다.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 모두 서울 또 최근에 이제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안철수 또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관련했기 때문에 민주당 이렇게 높았는데 특이한 점은 박영선 후보의 연관도 순위 8위에 도쿄가 올라 있습니다. 아, 그래요? 8위에? 네, 최근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 바로 그 도쿄 땅 문제고요. 부동산 집 문제고요. 오세훈 후보는 네 번째에 내곡동이 올라 있습니다. 아, 네 번째로.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른바 땅 선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땅 선거. 이 용어도 좀
계속 쓰실 예정이십니까? 네, 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주 써보시죠. 그럼 같이. 네. 자, 부산도 한번 가볼까요? 최근 부산시장 선거 판세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관심을 보고 있지만 부산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입소스가 중앙일보의 의뢰를 받아서 19일 2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형준 51.2%, 김영춘 28.6%. 상당히 여기도 좀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 그동안 집중됐던 것은 LCT 의혹인데 아직까지는 박형준 후보가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층들이 결집하고 있는데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가면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텐데 같은 조사기관이 3월 초에 실시했던 거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LCT 의혹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좀 살펴볼 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박형준 후보, 김영춘 후보 지지층은 어떻습니까? 네, 지지층도 역시 최근에 또 LCT 의혹도 있죠. 이른바 또 김영춘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과 부인과 또 자녀의 이 부동산 재산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마저도 처음에는 가덕도 선거가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더니 부산도 땅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산도 5서방입니다. 자,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40대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60대 이상은 박형준 후보가 앞섭니다. 자, 50대가 중요한데 50대에서는 55%가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50대 표심이 앞으로 중요하고 제가 낙동강 벨트 많이 말씀드리는데 낙동강 벨트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강서 낙동권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지역이 민주당이 그래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에서도 일단 박형준 후보가 앞섭니다. 어떻게 이 지역을 만회할 수 있느냐 또는 좀 회복할 수 있느냐 지지율을 이것이 김영춘 후보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LCT 의혹 같은 그 후보들 관련 부동산 이슈 선거 영향을 좀 당연히 주겠죠? 네, 아직까지 지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빅데이터는 오늘 부산 지역은 공개를 안 해드립니다만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더 상세하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못하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바닥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LCT 의혹이나 또는 또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향해서 공격하는 내용들이 얼마만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냐가 또 결정적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리를 해보면 선거일까지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판을 뒤집느냐 또는 판을 뒤집는 정도는 아니냐는 조금 더 선거운동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식 선거는 오늘 25일 새벽 0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남은 2주간 서울과 부산 선거 남아있는 변수 뭐가 있을까요? 네. 이미 작동되고 있는 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도 5서방, 부산도 5서방. 그런데 이 부동산과 투표율 외에 남아있는 변수는 전현직 대통령이 다 지금 소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또 국민의힘 야당의 경우에는 보수 야권의 경우에는 MB와 박근혜의 대결이 되는 것 아닌가. 이 변수가 과연 후보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